안녕하세요. 포천시 지속협 환경분과장 김희준입니다. 온실효과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우선 온실효과를 정의하자면 태양열이 지구로 들어와서 나가지 못하고 지구 안에서 순환되는 현상입니다. 태양에서 방출된 빛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했을 때 50% 정도는 대기에서 반사되거나 대기에서 직접 흡수가 됩니다. 나머지 50% 정도의 빛 에너지가 지구 표면에 흡수된 뒤 적외선 형태로 다시 빠져나가게 되죠. 이 빠져나가던 적외선 중 절반 정도가 구름, 수증기,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에 흡수가 됩니다. 이 흡수된 적외선은 온실가스에 의해 다시 지구 표면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작용이 반복되면서 지구가 계속 따뜻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렇다면 온실효과가 무조건 나쁜 걸까요? 온실효과는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메커니즘이죠. 만약에 온실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성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은 낮에는 태양빛으로 기온이 몇십 도까지 오르지만 밤에는 영하 1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결국에 이산화탄소, 메탄과 같은 온실가스의 구성과 농도로 인해서 빙하기가 될 것이냐 온난화가 될 것이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온실효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구 대기에서 작동하는 온실가스가 과할 경우 발생되는 지구 온난화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대기층은 굉장히 광활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영향을 안 받을 거란 생각을 하기 쉽죠. 칼 세이건이란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 이야기 중에 지구에서의 대기는 큰 공에 광택지 한 번 바른 정도의 두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대기의 두께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그 성분도 쉽게 변할 수 있고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거죠. 이제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온실가스는 크게 6가지 정도로 분류됩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육불화황,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죠. 마지막 3종류의 가스는 플로린, 그러니까 불소가 포함된 것으로 F가스라고도 불립니다. 주로 반도체 제조나 에어컨, 냉장고의 냉매로 쓰이고 배출되는 양도 전체 온실가스 중에서 2%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열 흡수력, 잔존, 기간 같은 수치들을 가지고 온난화 기여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지수가 있습니다. 이 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를 1로 봤을 때 이 F가스들은 적게는 5,000배에서 4만 배에 육박하는 무서운 가스입니다. 한번 배출되면 5만 년까지 대기 중에 체류하는 녀석도 있으니까요. 사실 수증기도 지구온난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물의 순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온난화의 주범이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수증기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9년 기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498억 톤이었습니다. 놀라운 수치죠. 상상이 되시나요?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였습니다. 대략 74% 정도인데요. 이산화탄소는 인간 생활에서 전력과 열, 수송과 생산활동에서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특히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배출되는데요. 대기 중에 100에서 300년 동안 잔류하는 중 일부는 식물의 광합성으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바다에서 용해가 됩니다. 특히 바다는 현재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분의 1을 탄산 형태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 바닷속에서 탄산을 만들어내고 이후에 남은 수소이온을 통해서 바다를 산성화시키게 됩니다. 이후 몇 단계를 거쳐서 산호나 조개와 같은 해양생물들의 성장에 백화현상 같은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이 해양생물들이 죽어서 해저에 묻혀 탄소를 저장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게 되면서 지구온난화로 해수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해양생태계에서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상황이 순차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육지에서의 식물이 광합성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후 땅에 묻힐 때 탄화물 형태로 탄소를 저장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결국 석유와 석탄 같은 화석 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토지 이용해서 조림과 재조림을 통해 나무를 많이 심는 것이 대기 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메탄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중 1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흔히 소의 트림과 방귀를 생각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메탄 발생의 3분의 1은 축산업과 농업에서 발생했는데요.
쓰레기의 매립과 하수, 화석연료를 태우는 과정에서도 상당량이 발생했습니다. 이 메탄이라는 녀석은 배출되는 양도 이산화탄소보다는 적고 대기 중의 잔류기간이 10년 내로 비교적 짧은 편이지만 지구온난화 지수에서는 이산화탄소의 25배 정도로 강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온난화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간축 대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축산 관련 업계에 있지만 요즘 축산 분야에서 반추동물 탄소 저감 관련 연구가 사료나 영양 프로그램 형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메탄은 영구 동토층이나 해저에 어마어마한 양이 매립되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녹고 있는 툰드라 지역을 포함한 영구 동토층과 해저에서 메탄이 방출되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초가속화되는 최악의 악순환으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산화질소는 전체 배출량 중 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농업에서 쓰이는 비료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아산화질소가 지구 대기에 방출이 되면 일산화질소를 만들어내서 오존층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대기 중 잔류 기간은 115년 내외, 온난화 지수는 이산화탄소 대비 300배에 육박합니다. 현재 대안으로 대체 비료의 사용과 대체 농법이 권장되긴 하지만 생산성과 직결돼서 진행이 더딘 상황이죠. 38년 전에 미국 의회에서 칼 세이건이 얘기했습니다. 작은 온실 효과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기체들에는 섬세한 균형이 있다. 너무 많거나 적은 온실 효과는 말 그대로 온도를 올리거나 내린다. 우리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매년 대기 중으로 내뿜었다. 라고 경고했었습니다. 38년이 지난 2023년 11월 오늘 우리 인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더욱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내뿜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온실 효과와 온실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탄소 순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